안녕하세요. 요거 보면은 요거 갈래부터 선생님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한문 소설에 전기 소설에 명혼 소설이다 돼 있는데 아까 저 재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이랑 교과서랑 달라요 이랬잖아, 그지? 지금 그 이거 뭐라 그랬어? 얘가 원래는 뭐로 쓰여져 있다? 한자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로서는 똑같단 말이야. 전기는 무슨 뜻이냐면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비현실적인 소설이다. 명혼 소설은 사람하고 귀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 명혼 소설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명혼 소설이다. 그다음에 딴 거는 됐고. 자, 특징은 항상 별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다른 말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난다. 시를 활용해서 인물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우리 시 활용의 효과 같은 거를 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 활용했다. 시 활용해서 인물의 심리 부각하는 거. 불교의 연사상과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연이라고 하는 연기사상 또는 연사상이라 하는데 서로서로 어떻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 서로서로 인연이 있다. 다시 환생했다는 게 좀 힘들었어. 네, 맞아요. 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풍속과 사상이 담겼는데 무슨 풍속이냐면은 연등회라고 하는 풍속이 나온단 말이야. 연등회가 등불 달아놓고 자기 소원 비는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풍속 담겨있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제목이 만복사 저포기 할 때 만복사는 그 절의 이름이야. 만복사라는 절에 저포는 요즘으로 하면은 윷놀이 같은 거. 그렇지. 이거 뭐라 하노? 이거 뭐라 하노? 그냥 조각상 앞에 두고 있어. 막 던지고 맞지? 윷놀이 게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란 뜻이다. 김시습이 썼습니다. 우리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혹시 한문 소설집 이름을 알고 있나? 금오 신화 들어봤어? 금오신화라는 책이 있어. 그 금오신화라는 책 안에 만복사 저폭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생규장전도 나오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 책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도 보자. 남원이라는 곳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양생은 이름 아니지? 생은 젊은 남자라고 했지?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로 만복사 동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는 배나무가 있었는데 봄을 맞이해서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옥나무에 마치 은이 매달린 듯 하였다. 뭐뭐 한 듯 했으니까 무슨 법?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지규법. 그렇지.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무엇이? 백꽃이 은처럼 반짝반짝하게 보였다. 봄이 왔습니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은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면서 소리로 시를 읊조렸는데, 자, 시 내용이다. 이거는 전부 다 누구가 읊은 시? 양생이 읊은 시. 봐봐. 쓸쓸하게 한 그루 나무에 백꽃을 짝해서 백꽃을 짝지로 만들어서 달 밝은 이 밤을 그냥 보내다니 참 가련도 하지. 자, 불쌍하다 내 신세 이 말이야. 가련도 하지. 청춘의 홀로이 외롭게 창가에 누워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님의 피리 소리? 외로운 빛이 새는 짝이 없이 날고 있고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강에 몸을 씻고 있다. 봐봐. 빛이 새하고 원앙새가 외롭고 짝을 잃었다 그랬어. 누구 신세하고 똑같아? 내 신세랑 좀 똑같아. 나 지금 솔로란 말이야. 그래서 외로운 빛이 새는 짝 없이 날고 있고 짝을 잃은 원앙새는 맑은 강물에 몸을 씻고 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둘 다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를 투영한다. 투영한단 말은 보여준다라는 얘기야. 반영시켜놨다. 화자의 처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외로운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입 써놨거든. 근데 현국구에서 뭐라 했냐면은 비치세하고 원앙새하고 둘 다 감정이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학교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여기는 원앙새에는 감정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감정이입이라고 보진 않아. 보편적으로는. 쌤은 보편적인 해석을 해줄게. 외로운 비치세 여기만 감정이입. 그 다음에 내 인연 어디 갔을까? 바둑 알로도 맞춰보고 막 이렇게 점치는 거야. 그리고 등불로도 점을 치다가 시름겨워서 창에 기대고 있습니다. 나 지금 계속 뭘 바란다? 내 여자친구가 생기기를 바란다. 점치고 막 한단 말이야. 시를 다 읽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나는 소리 들렸다. 자,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누구냐면 부처님이야. 부처의 소리 들린 거야. 양생은 이 말 듣고 내심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넘기고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는데 이날은 무슨 회가 있다? 연등회라고 하는 우리의 세시 풍속이 있다. 다시 우리의 뭐가 나온다? 세시 풍속이 있어. 연등회라는. 연등회는 쌤 얘기했죠? 연등불을 밝혀놓고 뭐 하는 거? 소원을 빌어요. 그죠? 연등회를 열어서 복을 비는 것인데 이골의 풍속이었는데 남녀가 모여들어서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연불 소리도 그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양생은요 소매에서 저포를 꺼내가지고
불상한테 던집니다. 던지면서 제가 오늘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로 내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다면은 법회를 베풀어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겠습니다. 자, 법회 베푸는 거는 자, 우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부처님한테 뭘 드리겠다?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양미 300석 이말 들어봤잖아, 그지? 선물로 뭔가를 바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은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시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됐지? 내가 이기면 뭐 해달라? 여친 해달라. 만약에 부처님 이기면 내가 뭐 하겠다? 불법 열어서 공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놀이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양생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뭐 해줘야 돼요? 여친 소개해줘야 되지.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승부가 이미 결정됐으니 절대로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를 기다렸습니다. 자, 부처님이 약속 기다린 거예요. 여자친구 나타나는지. 그때 이윽고 누가 나타났어요? 아리따운 여자 한 사람 들어왔는데 15, 16살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도 곱게 따내렸고 화장도 했고 용모와 자태가 곱디 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 여신처럼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도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가인이가 되는 제자가인 무슨 뜻인 줄 알지? 용모가 엄청 뛰어난 사람. 재주도 좋은 사람. 다시 굉장히 재주 좋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풍기는 있잖아. 아우라가 장난 아닌 거야. 마치 뭐 같다고 느껴졌어. 여신처럼 선녀처럼 느껴졌단 말이지. 됐지? 여자는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서 등잔에 기름을 부어놓고 향로에 향을 꽂은 다음에 부처님 앞에 3번 절하고 꿇어 앉더니 한숨 쉬면서 운명이 어쩌면 이리도 기박할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더니 품속에서 어떤 글 종이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탁자에 받쳤는데 그 종이의 내용은 다음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묶인 이 부분은 전부 다 누구의 속마음? 그 여인의 속마음이다. 그지? 여자가 적어온 종이의 내용이야. 볼까? 아무고올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제가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가 침략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라 돼 있노? 변방 방어에 실패해서 왜구가 침략했대. 이거 배경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남원이라고 돼 있었나?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지명을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나라도 실제로 됐다? 왜구가 침략이 잦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좀 반영이 됐단 말이야. 자,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 봉화는 불. 맞지? 전쟁이 났다고 알리는 불. 자, 그 불이 갔다 몇 해 동안 이어지더니 자,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다 집들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전부 다 물건 다 빼앗겼습니다. 이리저리 달아나서 숨는 사이에 친척하고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저는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규방 외웠었지? 규방이 뭐였노? 여자가 여인의 방, 그렇지. 여인의 방, 규방 있었지. 사창, 옥창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방이 있었는데 정절을 지켰습니다. 자, 정절을 지킴에 대해서 줄쳐놓고 뭐라 적어놨냐면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본다. 표현론적 관점이 뭐냐 하면은 작가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는 얘기야. 감상을 할 때. 감상할 때 작가와 연관시키면 글 쓴 사람은 김시습이라는 사람이거든.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뭐게요? 여기 뭐라 되어 있노? 생육신이라고 돼 있지. 생육신 돼 있지. 성삼문이라는 사람은 사육신이고 이 사람은 생육신이야. 살긴 살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단종에 대한 의리와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여인이 정절 지키고 차라리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지. 나도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자기의 의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정절을 지키면서 저는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것을 옳게 여겨서 외진 땅에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뭔데요? 나를 위해서 풀빛에다가 무덤을 대충 쌓았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뭐라 하노? 가짜 무덤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그곳에 머문 지 3년 됐습니다. 감회장 한 지 몇 년? 3년 됐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면서 헛되이 세월 보내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샘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이 한숨을 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 추는 춤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다시요. 난새도 춤을 혼자 춘다 했으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누가 투영된 거야? 자기의 신세가 투영됐다 하면 되겠지, 그지? 난새가 홀라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저의 넋은 노가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나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내 애간장은 다 들어갑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 나 지금 죽었죠? 맞지? 한이 맺힌 채로 죽었습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자, 다시요. 내 앞날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대. 나 모든 것을 어디에 맡긴대?
운명에 맡기겠다. 그런데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해서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 누구 소개해달라? 남친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글은요. 이거 보면은 적극적인 애정관이라 지금 적어놨는데 옛날에 유교상을 반영한다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정해진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부모가 정해준 짝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지? 그냥 적극적으로 막 빌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발 저 남친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이 여자는 좀 적극적인 거야. 그 옛날에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여성관이 아니란 얘기야. 됐지? 자, 그다음 계속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습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해 너무 예뻤나 봐. 뛰쳐나가서 말하기를 좀 전에 부처님께 글 바친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 알면서 물었지. 알겠지? 다 알면서. 무슨 일 때문에?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로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저 또한 사람입니다. 찔렸나 봐.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까지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 물으실 것까지 있습니까?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하면서 계속 뭐라 하는데 자기의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물어볼 것까지 있어? 나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당시 만복사는 다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의 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이라는 그 앞에는요 행랑만 쓸쓸하게 남아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 판자를 붙여가지고 만든 좁은 방이 있었는데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서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자도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답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연락없는 틀림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밤중이 되자 동산에 달이 오르고 창으로는 그림자가 들이치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자가 몸종 아이가 왔느냐? 순간 여종이 말하기를 네 아씨 지금